연구를 통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 회로를 만들고 그 상상을 다른 말로 심적 시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회로를 만드는데 과연 그러면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진 않겠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몽상이 된다. 몽상. 이 몽상이 신념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망상이 됩니다. 몽상은 꿈꾸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몽상은. 그런데 이 몽상이 신념화돼 버리면 망상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망가뜨립니다. 생각이나 어떤 상상이나 심적 시원한 것은 뭘 해라? 삶에 적용해서 실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심적 시연했던 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 느낌, 피드백, 그것이 무슨 기억을 만들어주냐면 일화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의미 기억은 뭐죠? 의미 있는 기억. 좋은 대답입니다. 의미 기억.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뭡니까? 의미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 자, 이건 뭐죠?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의미 기억이라 그래요. 의미 기억. 사과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애플. 그건 의미 기억이다 이 말입니다. 일화 기억은 뭐가 묻어 들어가면? 감정. 감정이 묻어 들어가면 그 기억은 뭐가 된다? 일화 기억이 된다. 의미 기억은 반복하지 않으면 대부분 생략되거나 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새로운 의미 기억이 들어오면 뭘 시켜줘야 되나요? 반복시켜줘야 되죠. 반복을 시켜야만 이 의미 기억이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새로운 그 언어를 반복하지 않으면 뇌의 기억을 잘 못 시켜요. 근데 일화 기억은 뭐가 묻어있다? 감정이 묻어있으니까 기억이 강하게 회로를 만듭니다. 강하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내가 탑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치겠죠. 그걸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올라탔을 때 느낌을 한번 회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비틀비틀거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 잡는 것도 배우고 페달 밟는 것도 배우고 방향 트는 것도 배우고 합니다. 자, 그 느낌, 그 감정은 강렬한 거예요. 왜 강렬할까요?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강렬한 정서를 물고 있잖아요. 그런 기억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수영이나 자전거나 어떤 운동 기술, 동작 패턴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오래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뇌의 어느 영역이 주로 관여되느냐면 손의 영역이 관여가 되면 강렬한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체 움직임, 행동, 운동은 뇌의 어느 영역에서 컨트롤하나요? 전두엽이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손해죠. 손해. 뉴런 하나의 연결이 다른 뉴런과 5만 개, 10만 개가 일반적으로 연결 짓고 있는데 손해는 하나의 뇌세포가 다른 100만 개의 뇌세포하고 연결져요. 그러면 이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 촘촘하죠. 그래서 신체, 몸으로 익힌 건 잘 지워지지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서 익히는 거 이런 거 안 지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봉숭아 손톱에 물들인 기억 있으신가요? 네. 있다면 그때 누구와 함께 그 봉숭아 물을 들인지를 잘 안 잊어지죠. 그런 기억들을 말하면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거, 심적으로 시연했던 것들을 뭐 하면 현실에 적용시킬 때 그 기억은 일화 기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은
내형 기억이 있고 외형 기억이 있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은 어느 기억에 들어갑니까? 외형 기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비선언 기억 또는 내형 기억, 이건 뭐냐면 무의식, 전의식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전부 다 뭐냐면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무슨 기억하시키는 거예요? 내형 기억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한번 보여볼게요. 회전을 제가 돌았습니다. 생각하고 할까요? 생각 안 합니다. 이건 뭐냐면 수십만 번을 반복해가지고 회전에 대한 감각을 뇌에다가 내형 기억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 기억이나 일화 기억 중에 강렬하게 내 안에 반복시켜가지고 계속 집어넣어 버리면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는 처음에 제가 멘탈에 대한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그 기억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대부분 의미 기억이죠. 이 의미 기억을 제가 상담을 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점점 일화 기억을 더 많이 만들죠. 그런데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건 일반적인 뭡니까? 지식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자는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식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고, 옛날에는 네이버 지식 이렇게 검색했는데, 자, 이쪽에 있는 거를 내형 기억화시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체화라고 합니다. 체화는 어떤 물체를 소각시킵니다. 불을 태우면 뭐가 남나요? 재가 남잖아요. 끓음이 남죠. 체화는 완전 연소예요. 끓음도 남지 않는 완전 연소를 시키는 건 체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의미기억, 일화기억을 완벽하게 내꺼화 시켜가지고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 한번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그 이야기의 끝이 계속 물고 물려 나와서 끊임없이 풀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내현 기억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라고 명칭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훌륭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단순한 지식, 의미 기억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가 돼 있을까요? 이미 이쪽으로 가 있죠. 내형 기억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덕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에요. 수업을 할 때도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도 교재를 보고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 교재 보고 강의한다면 그거는 이미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형 기억이 안 되고 의미 기억으로 가지고 전달하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동아대, 고신대, 영산대, 호원대 이쪽으로 강의를 많이 그때 한창 할 때 학교에서는 뭐냐면 제 전공 아닌 부분을 자꾸 강의를 맡기려고 해요. 그럼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전공 아닌 거를 만약에 강의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버섯 재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려면 저는 못해요. 그러면 뭐냐면 교재 보고 읽어야 됩니다. 몇 페이지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야든 여러분들이 이 내형 기억화 단계까지 간다면 그 분야에 뭐가 되냐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운동은 전부 다 뭐냐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건 골프채 어떤 부위가 어떤 이름이고 어떤 역할하고 처음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계속 몸으로 반복시켜서 일화 기억을 만들죠. 나중에는 생각하고 휘두를까요? 그냥 휘두를까요? 생각하면 그거는 저쪽으로 가죠. 학습 4단계, 1단계.
무의식 무능력 단계를 1단계로 갑니다. 2단계 선의식. 의식 무능력입니다. 3단계 의식 능력입니다. 4단계 뭘까요? 4단계? 자신이 기억해 보세요. 없는 걸로 해야지. 무의식 능력. 모든 우리가 학습 과정은 요 단계를 거친다. 요걸 이해하면 내가 운전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나는 운전대가 어디에 붙었는지 브레이크는 뭔지 그것도 몰라요. 운전에 대한 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뭐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 상태를 면허 따기 전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면허증을 따야 되겠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교통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도는 어떻게 내야 되고 하는 걸 이제 알기는 알아. 그런데 아직도 뭘 못해? 운전은 못하는 단계를 2단계로 갑니다. 자, 3단계로 가면 열심히 해서 면허증을 땄어. 그래서 차를 이제 끌고 나오는데 아직도 뭐 오른쪽 깜빡이 할 때 고개 돌리고 뒤로 빼갈 때는 고개 돌리고 이렇게 잘 돌아가지도 않는 고개로 가지고 돌려서 보고 생각하면서 뭐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무슨 단계? 3단계. 이걸 무슨 운전이라고 합니까? 초보 운전. 자, 4단계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 안 하고 잘한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무의식은 모르는 무지고 이건 뭐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도 나는 이제 핸드폰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길거리에 누가 걸어가는 것도 보면서도 운전하고 이미 뭐 무의식 차원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단계. 그럼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자동화 단계라 그러고 여기서 더 이게 반복됐을 때 그 기억이 무슨 기억? 내현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4단계를 넘어서 뭐가 돼 있다? 내현 기억화돼 있다. 금방은 운전으로 가지고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이 내현 기억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운동은 한 가지 이상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그 운동도 전부 다 뭘까요? 운동도 난 운동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가르쳐줬어 누가. 근데 아직 할 줄은 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는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아직도 뭐 생각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가 되면 이제 뭐 나는 감각적으로 한다. 단계가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반복됐을 때 우리 뇌에 무슨 기억이 된다? 내형 기억화된 것은 바꿔지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 뭐 자세 교정하거나 이런 게 할 때 시즌 중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형성된 전용신경회로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뭐 됐기 때문에 자동화되었고 내형 기억화되어 있는 단계죠.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습관의 다른 말이 뭐라고 했나요? 중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 중독된 게 잘 안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잘못된 나의 자동화되고 내형 기억화된 걸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2단계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왜냐면 여기서 잘못된 거를 교정하려고 하면 이미 회로가 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뭐 1단계는 필요 없잖아. 2단계에서부터 들어가면 되죠. 계속.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거 횟수보다 더 많은 뭘 해줘야 되나요? 노력, 반복을 해줬을 때 새로운 내형 기억이 만들어지고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고 내형 기억은 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 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내 의식은 새로운 초점을 계속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외현적인 부분들의 연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기회 포착도 할 수 있고 상황 변화를 체크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형 기억화가 안 돼 있다면 우리 내형 기억을 만드는 그 절차에 계속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뭘 하는지 옆에서 신호를 주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거기에 파묻혀 있는 상태가 되죠. 축구에서 공격수가 골을 몰고 있습니다. 골을 몰고 있어요. 드리블을 하는 건 무슨 기억이죠? 내형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 내형 기억화 안 돼 있는 자신의 실력으로 골을 몰며 오른발 요리할 때는 왼발을 어떻게 하고 몸을 어떻게 필드에서 공 찰 수 있을까요? 못 차죠. 그런데 나는 내가 드리블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완벽하게 내형 기억화가 돼 있으면 나는 이 외형 기억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왼쪽에 이 선수가 이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오른쪽에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내 동료는 어디에서 어디로 뛰고 있다는 게 순식간에 다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골을 몰고 있는 이 드리블은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는 의식이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프로나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간 선수들은 전부 다 이 내형 기억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삶으로 이제 가져와서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 삶으로. 우울증도 뭘까요? 내형 기억화 된 거 아닌가요? 중독 맞아요? 내형 기억화 된 거예요. 내가 뭔가 항상 부정적으로 뭔가 초점을 보내고 한다? 내형 기억화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지엽적인 거 가지고 자꾸 막 이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런 핵심적인 걸 딱 들어보면, 우리 기억이, 결국 우리 존재는 기억의 존재 아닙니까? 어떤 기억이 되어 있는가? 근데 내 내형 기억이 거기에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 묻힌 걸 내형 기억화 시켜 놔버리면 나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들어오고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기억이 그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뇌가 문제죠. 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원론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인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생각의 80%를 부정을 씁니다. 그 이유는 부정을 써야만이 내가 더 안전하거든요. 왜? 부정적인 걸 비춰야만이 내가 사기당하거나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키워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되게 위험해요. 근데 그 부정적인 거 그러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의도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은 안전판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놈이 뭐냐면 주인 행세를 해버리면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면 그러면 그 부정의 의도는 뭐였냐면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하기 위한 의도였으니까 이 부정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까요? 안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까요? 부정은 배격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거죠. 그건 이미 세팅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 안 하고도 이미 다른 사람 말은 계속 의심하고 경계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는 부정적인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우리 뇌는 변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 변화는 곧 내 존재와 정체성을 훼손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일단은 필터링 시켜버려요. 필터링 시켜버리기 때문에 잘 안 듣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세요. 난 좀 경직됐나? 유연한가? 유연하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새로운 자극이 많이 안 들어가서 회로의 조합과 배열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관계를 확장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연성.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미모에 어울리는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